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김영롱입니다. 오늘도 경제 산업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각종 뉴스들과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워낙 난리 날린 원유 ETN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다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좀 주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쩐다TV부터 이슈앤뷰 문을 한번 열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가 있거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요. 이슈앤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유 ETN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리 난립니다. 네, 큰일입니다. 언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유 선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실제 피해 사례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상황인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 전에 ETF는 이전에도 많이들 아셨고 그렇죠. 하셨었지만 예, ETN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단 말이죠. 네네. 이거 좀 비교부터 해주세요. 일단 ETN과 ETF가 구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상장을 시켜놓은 그런 이제 거래소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N은 증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래소 상장 지수 채권입니다. 하나는 펀드, 하나는 채권. 이 형식상의 차이가 있기는 그렇죠. 하는데 구조적으로 ETN과 ETF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원유 가격도 그렇고요.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불편한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지수 형태로 관리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나 혹은 자산운용사가 이런 것들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그 지수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수익을 개인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황금성에 있어서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성도 대단히 이렇게 부여를 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ETF, ETN 이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구조 자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TF나 ETN이나 그러니까 지수나 아니면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을 추종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ETN이 난리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TN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원유 ETN에 관련된 관심도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가, 국제 원유가가 지금 20불이 채 안 되는 수준까지 16불, 17불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저점이다. 따라서 지금 원유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해두면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고요. ETF에도 원유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ETF들이 있는데 ETN 중에서는 특히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 방식이죠. 선물 거래 가격 방식으로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N들이 있는데 여기에 레버리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수익이 날 때는 2배. 의 정도, 반대로 손실이 날 때도 2배로 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 하락할 때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런 ETN들도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레버리지 인버스, 그러니까 떨어질 때 2배로 수익이 나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2배로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들이 주로 ETF가 아니라 ETN의 형태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N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거의 광풍 수준으로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제유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뭐 20달러 선은 지켜줄 거야 라는 막연한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곱하기 2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큰 문제가 지금 타격이 상당한 상황인데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 5월달 5월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끝났습니다만 마이너스 37불까지 막판에 사상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대규모 투자 손실은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만기 직전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때도 그렇고 괴리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상품의 가격보다
지금 집지표 가치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원래 모든 ETN과 ETF는 추종하는 지수로부터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 해당 ETN이나 ETF가 어느 정도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가를 보면 이 이론적인 내재 가치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을 괴리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현재 상당히 많은 다수의 ETN들이 괴리율이 꽤 크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많을 때는 높을 때는 1000% 이상 넘어간 그런 네.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100원 정도라면 거래 가격은 1000원에 거래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규모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러한 괴리율에 대한 이해가 없이 ETN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주가, 그 내재적인 그 기초 지수의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큰 대규모의 투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ETN들이 위험하다,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자제해달라, 뭐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금융당국이라든지 거래소에서든지 이런 이제 경고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그 괴리율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 거래소는 여기에다 거래 정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가 나왔었고 거래, 조치를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고 괴리율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 신호로 주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상당 기간 이어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ETN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지금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원금 손실은 당연하고 워낙 이제 막 깡통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거래 정지 얘기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지난주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원유 ETN에 대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느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느냐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는데 지금 상황까지 온 최대 문제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ETN이라는 상품, 특히 레버리지라는 상품에 대한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수익률도 2배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유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그쵸. 이런 예.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ETN이 운영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원유 가격이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에는 기초 원유 가격이 50%가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루 만에 50%가 폭락하는 경우들은 없죠. 예. 그렇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단 네. 말이에요. 실제로 그 6월물 가격도 얼마 전 지난주였죠 아마 예. 마이너스 43% 그렇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43%로 이제 그 가격이 변동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극심하게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가 추구하는 그런 2배 수익률 이런 것 이제 운영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네.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가가 지금 이제 16불, 17불 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의 수준인 40불, 예를 들어 50불 그렇게까지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ETN의 가격, 예전에 ETN이 주가가 40불, 50불 할 때 예. 2만 원 선 근처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주가가 또다시 40불, 50불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란 것도 사실 증권사에서 유동성을 더 얹어 부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괴리율도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면 증권사, 그러니까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굉장히 거잖아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운용사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그 자산운용사든지 예. 혹은 증권사이든지 마찬가지일 텐데 운용사의 입장에서도 이 기초 지표 가치, 그러니까 이론 가격인 거죠. 네. 지표 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예.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용사는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할 그런 이제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추가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괴리율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거의 광풍 수준으로 자금들이 몰려버리게 되면 증권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사실 추가 상장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비용 요소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또 무한정 그러한 이제 추가 상장을 실시하기도 사실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금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예. 관리 위험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졌을 때 증권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는 하게 됩니다만, 예. 그리고 뭐 거래 정제와 같은 그런 방법들을 동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 흐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수급은 여기에 비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제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비정상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유 ETN 중에서 상장 폐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청산되어 버리는 그런 ETN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바클레이즈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던 상품인데 IPS S&P 원유 토탈 리턴 인덱스 ET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곧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 유가 급락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그 내재 가치가 80%가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거의 이제 동전주처럼 가격이 이제 변하면서 그 상장 폐지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청산이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주로 2배짜리로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3배짜리 상품들도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 네.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 가치가 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의 가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장 폐지돼서 청산된 그런 ETN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 그 중에서도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은 많이 청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ETN이 다 위험하다 내지는 모든 ETF가 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로서 원유를 추종하는 상품들, 특히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 상당히 위험성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0% 유가 하락이 하루 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내재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청산 절차, 다시 말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청산되어 버리거든요. 예. 전액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물론 6월 선물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제 지난번에 마이너스 43%까지는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50%가 그럼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또 나올 거다 내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요즘 국제 유가의 변동폭은 투자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3%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0%가 또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 하에서는 사실은 유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상품들도 사실상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또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는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인버스 상품들도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 ETN들 특히나 원유에 투자하는 ETN들, 일반적인 ETN들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인버스 상품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 가격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ETN들이라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인버스 레버리지든 혹은
상승 쪽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ETN이든 굉장히 큰 위험성들이 존재를 한다.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즉시 청산되어서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기준으로 원유 ETN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의사항이나 전망 같은 경우에는 ETF도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ETF라면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TF 중에서도 원유를 추정하는 ETF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ETF들이 레버리지 ETF라면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라면 똑같은 위험에 지금 이제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상품은 인버스이든 혹은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이든 현재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방향 어느 쪽이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 흐름이랄지 상품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뭐 인버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 좀 선제적으로 인버스를 투자하더라도 해야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고 나서 인버스 상품을 계속 사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할 때는 재미를 못 보고 그렇습니다. 예, 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인버스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그러면 상품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5월물은 끝났으니까 6월물 같은 경우에 롤오버 되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또 출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6월물로 롤오버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롤오버가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이너스 43%또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장고가 모자라기 시작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유정에서 계속해서 원유를 뽑아내게 되면 지금 그런 원유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만기가 되면 현물을 사겠다는 정유사나 항공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선들은 거의 지금 다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운송 수요들이 대단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물 원유를 사가겠다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저장고에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계속해서 뽑아내기는 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저장할 공간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유가 하락은 공급의 과잉, 그다음에 수요의 위축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유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이 저장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원유를 계속해서 뽑아냈는데 그것을 저장하는 데를 찾을 수가 없다면 원유는 이거는 어디 버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자료를 하나 봤더니 유조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해상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원유만 한 1억 2천만 배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상의 저장고를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 저장고만으로는 지금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원유 수송선까지 저장고 방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항공 수요, 그다음에 운송 수요는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는 계속 물론 이제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6월 달부터 이제 5월 달부터 950만 배럴 감산 합의는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감산 합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유가는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 지금 현재 유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가격의 방향성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변동성인 거거든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해당 유가를 추정하는 ETN들의 가격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인버스든 혹은
상승에 투자하는 ETN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확인했을 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봐도 하루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2,900만 배럴 정도 수요가 감소한다는데 공급을 97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서 지금으로선 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가격 변동성도 커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예. 유가가 회복이 되든지 혹은 네. 공급이 줄어서 유가가 회복이 되든지 공급이 줄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장 시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가 그러겠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추가적인 감산 합의 내지는 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되고 치료제라든지 이런 예. 것이 개발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국제 유가에 있어서 극심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승에 투자를 하시든 혹은 하락에 투자를 하시든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 욕심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감산을 진짜로 조금 더 늘리고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유가가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예.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네. 채굴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이 채굴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네. 셰일가스 업체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채굴량, 셰일가스 채굴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파산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에는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산 그리고 추가적인 감산 합의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네. 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공급 감소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고 네네.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도 만약에 코로나19 정점을 지나면 경제활동 재개된다고 하니까 수요가 약간 늘어난다면 이 사람 욕심이란 게 많이 떨어졌는데 ETN은 워낙 흉흉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원유 ETF 그러면 지금 나는 현명한 투자자야. 한번 후폭풍 지나갔으니까 지금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유가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43%의 그 가격 43%의 가격 하락이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최근입니다. 네. 사실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유가가 5월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불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유가가 마이너스 37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모 증권사 그 HTS에는 아예 마이너스 인식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설마 거죠. 이게 예. 마이너스가 가능하겠어? 이랬던 네.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이너스 50%가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급격한 유가 하락의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과연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이것은 지금 일상적인 현재 코로나 사태는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30% 혹은 40%의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위험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인 게 지금 언제 또 치료제 개발이 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네. 내지는 이런 소식이 내지는 극적으로 감산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언제 30%, 40%의 급등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버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상승 쪽도 굉장히 위험하다. 예. 양쪽이 다 위험한 굉장히 희귀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폭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 상품들을 평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뭔가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본인이 듣고 싶은 쪽으로만 많이 들으려는 좀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쯤에서 한번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뭐 감산 소식이나 아니면 좀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 괜찮아질 거야, 수요 회복될 거야 라는 소식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얼른 투자하고 싶기 마련인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위쪽으로도 그렇고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잡으려는 욕심은 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릎도 아니고 사실 허리 정도는 오는 걸 확인해야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감산에 관련된 합의라든지 예.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코로나19가 지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치료제들이 거의 임박했다. 예.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그 시점에 접근하셔도 사실은 크게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죠. 원유 선물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기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으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이랬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었죠. 네네. 주식에서 이제 원유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털리고 있다라는 누군가는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평균 단가로 따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나 어쨌거나 변동성이 워낙 컸었고 그렇습니다. 유가도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좀 가져야 할 마인드나 아니면 글쎄요 뭐 지금 나가는 하단으로 승리 요건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현재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 관점보다는 오히려 리스크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매수 시점의 분산, 그다음에 매수 종목의 분산, 이 두 가지 시점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종목,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시점에 모든 매수를 단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분산시켜서 조금씩 시점을 나누어서 그럼으로써 평단가를 낮추어가는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매수 시점을 분산하는 것은 위험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의 분산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종목을 결정하실 때 대형주, 우량주, 특히나 우량주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시면 결국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 단타를 친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 더 높은, 더 괜찮은 성과를 거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건 뭐 주식이나 어떤 특정 원유 선물 상품 같은 거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수 시점이나 종목의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된다. 워낙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굴곡에 대한 좀 대응책들, 대비책들도 이렇게 조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원유 선물 ETN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